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이 간식, 점심 식사, 낮잠 및 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보육일지의 시간 순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 놀이 활동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또 다른 시간은 등원, 귀가 시간, 정리정돈, 화장실 다니기 이런 것들이 있는 교육일지 형식이 자유가 되면서 이 항목들을 정확하게 일상생활로 구분하지 않고 정리정돈을 놀이 시간에 포함시켜 구분할 수도 있고 손 씻기, 화장실 다니기 등도 간식, 점심 식사, 낮잠 및 휴식 시간에 포함되어 따로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양식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되는 일상생활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전날 평가를 반영하여 계획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항목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상생활 구분이 간식 시간인데 포함된 일상생활은 손 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간식 먹기, 간식 먹은 자리 정리하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시간 구분이 간식 시간이지만 포함된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하고요.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획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내용으로 계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장실로 이동하여 뛰어가는 영화 유아가 관찰되었다면 이게 오늘 관찰된 거죠. 그러면 다음날 계획에 걸어서 화장실로 이동하기라고 우리가 왜 일상생활에는 계획할 때 단문으로 이렇게 쓰시잖아요. 뭐 걸어서 다니기 이런 거 간식 시간이면은 흘리지 않고 먹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의미 없이 쓰지 말자는 거죠. 정말로 뛰어가는 영화가 있어서 뛰어가는 유아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걸어서 화장실로 이동하기라고 계획을 했다. 그런데 걸어서 화장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사의 교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면 더 훌륭한 계획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복도 있는 데서 만 2세 반 아이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맨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항상 화장실 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드신 거야. 왜냐면 이제 복도에 원장실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좀 힘드신 거죠. 아이들이 계속 뛰고. 그러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교사로서 자기가 좀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할 때 제가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방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기가 만든 방석을 들고 가서 복도에다 이렇게 놓고 앉으면 순서가 올 때까지 거기 잘 앉아있지 않겠냐. 계획을 해서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해. 어느 정도는 재밌어가지고 잘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또 다른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자꾸 매일매일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사가 도와주고 교사는 매일매일 똑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방법으로 실행해 보면서 아이들이 이럴 때 더 잘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어린이집 생활이 힘들지 않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 포함된 일상생활은 손 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점심 식사 및 이닦기 등이 있는데 점심시간이지만 포함된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하고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획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내용으로 계획되지 않는다. 만약 점심 식사 전 손 씻기 시간을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며 손을 씻는 유아가 관찰이 되었다면 다음날 계획에 물을 아끼며 손 씻기라고 계획을 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교사의 교수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 식사 시간에 편식을 하는 유아가 있어. 그래서 이게 관찰되었어요. 그러면 편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계획해서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에 들어간 야채 이름을 말하며 먹기라든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 먹어볼 수 있도록 먹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낮잠 및 휴식 시간도 마찬가지죠. 낮잠 자기 개인 친구 정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시간에 힘들어하는 유아가 관찰되었다면 낮잠 자고 일어날 때 기분 좋게 일어나기라고 계획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계획해 본다면 또 더 훌륭한 계획이 될 거다. 영세인데 한 6개월 뭐 이 정도 됐었던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매번 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니까 사실 어리잖아요. 제가 보여줬어요. 제가 이렇게 잘 잤다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아기가 그걸 몇 번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빵긋빵긋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 때 그걸 시도를 해봤는데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다른 계획을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놀이를 계획할 때 공동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자. 지금 자유놀이라는 말에서 놀이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놀이는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했었던 그런 놀이라고 한다면, 놀이는 유아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놀이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린이집 차원으로 계절이나 절기, 행사 등을 반영해서 연간 주제를 정하죠. 그렇지만 영유아의 공동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제공해 줘야 돼요.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캠핑을 갔다 오는 바람에 캠핑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캠핑에 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환경을 제공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학습이나 배움이 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이전 경험이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들이 경험을 하고 그것을 놀이로 만들면서 아이들이 익혔던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놀이에.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걸 만약에 봤어. 그러면 그 기술을 놀이에서 나타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녹여질 수 있도록 환경적, 물리적, 언어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걸 계획하는 거죠.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서 보여지는 영유아의 현재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는 주제. 이걸 주제를 하셔야 되고, 놀잇감은 영유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놀잇감. 추석에 엄마랑 같이 윷놀이를 했어. 집에서 윷놀이를 했어. 아이들이 오니까 윷놀이를 진짜 하더라고요. 윷놀이를 하면서 나 할머니 할아버지랑 윷놀이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그 아이는 윷놀이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윷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놀잇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날은 윷놀이를 할지 몰랐어. 추석에 관련된 내가 제공해 줬었던 윷놀이판을 들고 나와서 윷놀이를 했지만, 아이가 이 윷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고 한다거나 자기 이전 경험을 나타내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놀잇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 생각해서 아이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정말 윷놀이 한 아이다. 왜 우리 전통적으로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사가 몰라, 만약에. 그러면은 교사가 이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사 활동을 해야 되겠죠. 네. 아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 궁금한 상황에서 찾아보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검색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찾는 그 모습은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같이 참여하면서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면서도 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놀이다 활동이다 막 구분한다기보다는 교실 상황에서 아이가 궁금해하고 아이들이 관심 가져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놀잇감을 줄 때 딱 정형화되어 있는 놀잇감을 준다기보다는 비구조화된 놀잇감을 줘서 아이들이 그것을 창의적으로 변형시켜 볼 수 있는 놀잇감을 이렇게 준다면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주도적인 그런 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구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놀이 주제에 관련된 지식, 정보,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활동 방법이 유연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 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놀이성을 발휘해서 똑같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놀이를 하거나 그럴 때 한 가지로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계속 한 가지로 놀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처음 보여줄 때 두 가지 이상으로 보여주면 그 다음에 아이가 할 때 내가 한 놀이로 하지 않고 친구가 한 거로 하지 않고 다른 거로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블록으로 뭘 만들 때도 의자를 만들어도 2개 이상, 자동차를 만들어도 2개 이상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실 만 0세, 1세, 2세, 특히 1세, 2세한테 좀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만 3세부터는 보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만들지만 만 1세나 2세는 보여줘야지 그 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와플 블록으로 의자만 만들면 의자만 계속 만드는 거죠. 의자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분명 그 중에 한 명은, 5명 중에 한 명은 의자를 다르게 만드는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강화를 해주는 거죠. 피드백 많이 해주고 막 해주면 또 이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뭐 2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날 아이들이 그 와플 블럭에 막 그러니까 흥미가 높아졌어요. 만 1세가. 먼저 온 애들이 가지고 가면 맨 마지막에 남은 애가 2개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놓더니 띄운 다음에 거기에 앉더니 그게 자동차래. 그러니까 만 1세가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교사인 거죠. 교사가 그렇게 상호작용해주고 그런 언어적 지원을 해주고 그런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주면 아이들은
놀이 안에서 충분히 발달할 수 있죠. 그래서 주제와 그리고 놀잇감과 교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를 꼭 한번 고민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활동을 계획할 때는 놀이 주제와 관련된 정보, 지식,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한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윷놀이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윷놀이에 지금 관심이 많으니까 윷놀이에 관련된 노래, 윷놀이에 관련된 동화, 윷놀이에 관련된 공시 이런 것들은 교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해주고, 그리고 만 3세 이상으로 갈수록 동시나 새노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놀이처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활동을 놀이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나 안전교육 외의 활동을 계획할 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놀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야 된다고 했는데, 교사가 특별히 계획할 진행하는 활동을 예를 들면 언어적 활동이면 동화 읽기, 동시 감상, 이야기 꾸미기 이런 것들이고, 탐구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관련 사진이라든가 특정 도구라든가 실물 자료 등이겠죠. 그리고 분류 활동은 새노래, 음악 감상, 악기 연주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부분은 넣으면 좋겠죠. 이런 부분들에서 또 놀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 날씨나 절기나 행사 안전에 관련된 것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계획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밖에 내용을 계획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교사의 기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육 목표가 이제는 교사의 기대 정도로 내용과 명칭이 바뀌었다. 유아가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인지 통해서 어떤 배움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는 바를 자세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자. 지역사회 연계활동과 사회중심활동 건강교육은 일괄 좀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걸 했다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고